생각은 앞서 나가는데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조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으로는 벌써 1, 2, 3, 4단계, 4단계까지 가 있거든요. 1단계를 하고 나서 2단계를 생각하고 3단계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4단계까지 이미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나한테 넥스트 스텝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제 1단계인데 2단계가 다음 스텝이 아니고 이미 4단계가 다음 스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더 빠르게, 더 멀리 봤으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엄청 급했거든요. 항상 생각이 앞서 나가고 그에 따라서 몸은 따라주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는데요. 어떻게 제가 이런 조급한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마음의 병을 극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마음의 병에서 극복시킬 수 있었는지, 제가 그 비결을 영상에 담았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조급함 없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조급함이란 왜 생기는지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조급함은 타고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타고나기를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좀 예민하게 태어난 거죠. 옛날 이론이긴 하지만 골든의 배엽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의 가장 기초 단위인 배엽이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이렇게 총 3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외배엽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조직, 그 다음 바깥에 있는 그런 조직들을 구성하는 세포 단위거든요. 그런 것들이 남들보다 많이 타고 태어난 경우에는 남들보다 신경이 더 발달됐다, 이런 얘기고, 뭐 중배엽은 근골격계, 그 다음에 내배엽은 장기, 이런 식으로 사람의 어떤 특성을 세포로 기반해서 이제 분류하는 그런 이론이었는데요. 어찌됐건 배엽을 떠나서 신경 조직이 남들보다 더 많이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그런 경우에는 신경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많다 보면은 생각은 항상 생각을 먹고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점점 확장되면서 생각은 앞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스케일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신경의 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고갈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근육 안에 신경이 있기 때문에 신경이 과하게 과부하되게 되면은 근육이 긴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생각하느라 할 일을 정작 못한다. 생각하는데 에너지를 다 쓰다 보니까 정작 행동할 이제 힘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을 이제 풍자한 문장이죠. 어찌됐건 신경 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피지컬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신경이 타고났다는 것은 그만큼 피지컬적으로 좀 부족하게 태어났다. 제 경우에도 딱 그렇고요. 그러다 보면은 생각은 앞서 나가는데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조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으로는 벌써 1, 2, 3, 4단계까지 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1단계를 하고 나서 2단계를 생각하고 2단계를 하고 나서 3단계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4단계까지 이미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나한테 넥스트 스텝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제 1단계인데 2단계가 다음 스텝이 아니고 이미 4단계가 다음 스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더 빠르게, 더 멀리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걸어갈 힘은 남아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급증이 증폭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고난 부분이 큰데 이것을 없앨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없앨 수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모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둥근 부분에서 내가 신경이 타고나면은 그만큼 다른 부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뾰족한 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서 전체를 완만하게,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급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선구안을 지닌다든지 아니면 센스가 있다든지 이런 장점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단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없애고 싶은 그런 나의 모습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완만하게 될 수 있다고 하면은 굳이 없앨 필요 자체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타고나기를 신경이 예민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뾰족한 거예요. 긴장돼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항상 긴장되어 있다. 그럼 신경을 이완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육체적인 에너지는 소비가 많고 육체도 긴장이 많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육체도 이완시키고 에너지를 충전시키면 되겠죠. 그 반대작용이 곧 해결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경이 이완되면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도파민 호르몬의 필요가 줄어들게 돼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우리 생각을 더 자극적으로 변하게 하는 주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파민이 줄어들게 되면은 생각 자체가 자극적으로, 극단적으로 치솟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이 이완되면은 생각의 양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신경이 긴장되면 정보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정보를 어찌됐건 처리하고 융합해야 되거든요. 우리 뇌는. 그 과정에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줄어들게 되니까 생각 자체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미 앞서 나가서 3단계, 4단계, 5단계 나갔던 것들이 정상적으로 교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생각이 많으면 뇌가 과부하되고 뇌에서 피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심장이 무리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심장보다 머리가 중력상 위에 있어요. 그래서 뇌가 과부하되면 심장에서 머리 쪽으로 중력을 거슬러서 피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빨리 뛰기 때문에 이런 조급함이 더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신경을 이완하게 되면 반대로 심장이 안정되니까 그만큼 감정이 안정됩니다. 당연히 조급함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까 생각이 앞서 나갔기 때문에 나는 이미 미래를 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은 에너지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더 조급함이 생기는 것인데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신경이 이완되면은 에너지가 충전되는 이유는 근육이 긴장되면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피로를 느끼게 하는 물질이에요. 근데 근육 안에 신경이 있고 신경이 긴장되면 근육이 긴장되는 거고요. 신경이 이완되면 근육도 이완됩니다. 그러면 내가 에너지가 충분하니까 급히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삼위일체가 돼서 이런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조급함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장점과 능력은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나는 타고나기를 예민하잖아요. 그러면은 남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을 쉽게 캐치할 수 있고요. 디테일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급함이 그림자라고 하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빛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리워질 만큼 조급함이 있으면 실수나 잘못이 잦고 찝찝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줄게 되니까 그림자는 사라지고 빛만 남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이 다들 지적하는 부분이고 제 스스로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자신이 싫었고 그 다음에 없애고 싶었거든요. 근데 니체가 한 말 중에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현철 씨 노래로 유명한 그런 단어죠. 그게 네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뜻인데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나를 이해하고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에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도 그림자일 뿐이지 나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이것은 사실은 나에게도 자해가 되고 남한테도 해가 되는 요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조급하게 되면은 우리가 메타인지가 상실되고 객관성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실수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급하게 해야 되니까 신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덮으려고 두 번째 실수, 그러니까 잘못이라고 하죠. 잘못을 하게 되고 그 잘못을 받아들일, 내가 인정할 에너지가 없을 때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교정해야 될 부분이죠. 하지만 이것은 내 모습이기 때문에 없앨 부분, 내가 사라져야 될 부분, 이 부분이 아니고 내가 잘 관리해야 할 나의 빛 이면의 그림자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트로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마음의 병을 극복하고 많은 분들을 마음의 병에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마음의 근본적인 알고리즘과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와 같은 성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지금 너무 신경이 예민하고 극단적으로 치닫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에 따른 그림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해야 되지만 우리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더욱 필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비단 지금처럼 신경이 극단적으로 긴장된 현대사회뿐만 아니라 옛날에 태어났어도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신경이 예민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디테일한 것을 신경 쓴다는 것이고 그것은 스스로에게 강박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안함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남들보다. 그러니까 쉽게 짜증을 낼 수밖에 없고 남들한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N극과 S극이 서로 만나듯이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반대 성향일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그들한테 많이 상처가 되는 것이 관리가 안 되는 우리들이죠. 그리고 또 스스로도 본인의 생각을 항상 본인이 못 따라가니까 항상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급함 없애기라고 하는 것으로 저를 처음 보셨다라고 하면은 모든 운명은 우연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필연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마음의 조급함을 내가 빨리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이 마음의 지옥, 그 다음에 이 불안의 늪에서 빨리 나오는 것으로 좋은 방향으로 그런 조급함을 쓰신다라고 하면은 그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껏 나를 괴롭혔지만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신경을 이완하는 마음의 사용법과 그 다음에 내 마음 사용 설명서, 알고리즘 이 모든 것들을 배우는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길 테니까 꼭 보고 배우셔서 조급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조급함에서 자유로워지고 내 선천적인 아이덴티티가 빛과 그림자가 극명한 것이 아니고 어우러져서 자존감이 넘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빛이 되는 그런 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